가나 자료와 관련된 군사조직. 가는 뭐요? 뭔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일 끝에 봐봐. 조선민족혁명당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요? 조선의용대라는 얘기지. 김원봉. 나는 중일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뭐 그런 말이 있고, 출전을 보시면 임시의정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중일전쟁 임시의정원. 뭐야? 한국광복군.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 자료와 관련된 군사조직. 가 조선의용대. 영릉가 흥정성전투. 이건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의 남만주 지역. 남만주 무장투쟁 중에 유일한 무장투쟁. 그렇지? 남만주 무장투쟁은 그거밖에 없어. 니은 가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되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됐다. 그렇지? 조선혁대 37년. 나 광복군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협력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돼요? 43년에. 그치? 미얀마 인도전선. 이러면서 7명이. 나 지청천 지휘 아래 만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자, 저 광복군은 어서 충칭에서 결성돼. 충칭에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3번 이러네. 다음 44. 가 나와 관련. 가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이건 뭐야?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끝에 보시면 북한인민군이 됐다. 그리고 나 조선민족혁명당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 이렇지. 이 조선의용군은 사회주의계. 그렇지. 조선의용대는 민족주의계. 그렇다고. 그에 합당한 가 동북항일연군의 한 부대로 활동한다. 동북항일연합군의 한 부대다. 맞는가? 아니지. 동북항일연군은 36년이고 조선의용군은 42년이에요. 이 가 김원봉과 대립하던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였다. 맞아요? 아니지. 전혀 관계없어. 저런 사실은 존재를 안 해. 나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과 합류하면서 전력이 증강되게 된다. 맞아요?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과 합류하면서 전력이 증강된다. 42년 5월에 본진이 김원봉이 하에. 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김원봉이 이끌고 어디로 가? 42년도에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지? 그 얘기지. 조선의용대 애들이. 되잖아. 42년도. 40년 한국광복군 충칭에서 결성. 41년 일본의 선전포고. 누가 작성한? 조소왕이 작성한. 그렇지? 42년 뭐 조선용대 흡수. 43년 2차 세계대전 참전. 44년 12월 국내 진공작전 계획. 이렇다고. 45년 훈련.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가나 한국광복군의 편입. 내가 틀린 얘기고. 이 북중국 마오쩌둥 산하에서 나오는 게 조선의용군이야. 한국광복군에 편입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맞는 건 3번문항 하나. 다음 45. 가 부대에 대한. 가 부대란 가는 중국 항일작전 중에 중국 군사위원회 직속. 그리고 가는 중국 군사위원회 총괄 지휘를 받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부대가 어디요? 예? 한국독립당 임시부대가 어디? 충칭 한국광복군이지. 예? 저 중국 군사위원회는 건 중국 국민당,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 산하의 군사위원회야. 그래서 너희 한국광복군은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그래서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켜야 할 거기 밑에 행동 준승 9가지 얘기야. 예? 조선의용대도 중국 국민당 소속이요. 한국광복군도 중국 국민당 소속. 조선의용군은 어디 소속이요? 중국 공산당 소속.
마오쩌둥. 그렇다고 사회계. 자, 기억 조선영대 일부를 흡수한다. 되지? 42년도. 니은 중국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 청나라가 8개 민족 부대로 출발을 했어. 그래서 팔로라고 그래. 8개 길. 그래서 중국군을 팔로군이래. 지금도. 중국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군과 결국 말 바꾼 그 소리야. 연합작전을 폈다. 되는가? 안 되죠. 디귿 인도 미얀마에서 되죠. 리을 미 전략정보국 오늘날 CIA 옛날 OSS라고 그랬는데 지금 CIA야 이게.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작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렇지 되죠. 니은만 안 되네. 니은만. 다음 46 빈칸에 들어갈 1920년 10월 기억의 대한독립군과 누구요? 홍범도 김저진의 북로군 정서군이 그렇지. 연합하에서 간도의 출병 일본군 1만여 명을 맞아 청산리에서 6일간 10여 차례 12차례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디귿을 일으켜 간도 천명 일명 1920년이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천변 이렇게도 불러. 한국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감행한다.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은 이게 국정국사교과서에 있는 글인데 만주 지역의 독립군은 군사와 행정조직을 두루 갖춘 삼부로 재정비됐다. 군사와 행정조직을 두루 갖춘이란 정부 형태 이 소리야. 말을 바꾸면 삼부로 재정비됐다. 이중 니을은 임정 직할부대다. 어디요? 참의부. 임정 싫어하는 거부 조직이 있어. 이게 어디요? 남만주 지역에. 참의부하고 이 부대는 남만주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북만주에서 나온 건 뭐예요? 신민부고 그렇다고 3부 중에서. 그런데 가장 최대 조직이야. 그런데 임정을 싫어하는 애들 중심이야. 이게 어디요? 정의부라는 데. 정의부. 이중 리을은 임정의 직접 관할 직할부대다. 참의부. 육군 주만 참의부 이런데 줄여서 그냥 참의부라고 해. 앞에 다 빼버리고 그걸 찾아내라 하는 얘기야. 해당하는 건 5번이지. 다음 47 자료에서 비판받고 있는 민족운동.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가 엄연한 사실로 저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아름다운 글로서 미사여교로서 동족가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와 상반되는 양극단, 예, 기생충이 나오는 양극단, 계급적 의식을 엄폐, 숨기고 새로운 착취 계급으로서 자기가 그에 대신하려 한다. 이 뭔 소리야? 누가 뭐 씹는 거야? 사회주의계가 민족주의계의 활동을 씹는 거야 지금. 그렇지? 뭐? 물산장려운동 씹는 거야. 사회계가. 물산장려운동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왜? 사회주의계의 비판. 이거. 그 비판 내용이 뭐예요? 첫째, 뭐? 특정 자본가한테 이익을 준다는 점. 그렇지?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급등을 초래한다는 점. 그렇지? 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씹어.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다. 요 틈을 타고 일제가 친일파를 집어넣지.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을 어렵게. 그래서 6.1준이 동생 청주에 사는 유성준이가 들어가고 해방을 놓는다고 그랬잖아. 지지부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야 이게. 물산장려운동 사회계의 비판 글이야. 자, 그와 관련된 1. 조선 민흥회가 초기 활동을 하였다. 2. 언론기관이 주도한 농촌계몽운동이다. 언론기관이 주도한 농촌계몽운동이란 동아일보의 분하로운동 이 얘기하는 거네요. 3.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 뭐예요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렇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4. 일제히 한일 간의 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다. 됐죠? 맞지? 뭐? 관세장벽 철폐 소문 때문에. 그렇지? 그래, 한국 사람이 세운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한국 사람이 사서 써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계가 쉽더라. 왜? 아껴 쓰는 문제는 너희 지주자본가는 할 일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껴 썼다. 없으니까 아껴 쓸게. 있는 놈이 아끼지. 없는 놈이 뭘 아껴. 된다고. 라고 씹어요. 그 얘기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48. 가, 나 운동. 가는 고등교육 뭐 이렇게 나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뭐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는 뭐야? 문자의 보급이 이렇게 돼 있어.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로 유명한 그 20년대 운동들에 관한 얘기야. 틀린 걸 찾으래. 1. 가.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에 나왔다. 그렇지. 20년대에 나왔다 이거야. 2. 가. 일제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방해와 모금운동, 부진으로 결렬되게 된다. 그렇지. 1천만 원 모아야 되는데 238만 원에 끝났어. 예. 나. 문자 보고 언론기관의 선전과 지원으로. 이 언론기관이 어디라고? 조선일보. 그래서 1930년에 사회부부장 장지영이라는 사람이 문자 보급, 이 신문 발간, 책자 발간을 해. 그래서 한글 원본이라는 책 500권을 찍어서 보급하고 이런다고. 4. 가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나 문자 보급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지. 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월남 이상제 중심으로. 그리고 저 문자 보급운동은 1929년 조선일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뒤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예. 1929년 실패로 20년께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4번문항 틀렸어. 다음 49. 다음 내용과 관련된 농민의 생활을 보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끝에 보시면 취약 연력 아동의 10분의 3 정도밖에 학교 갈 수 없으니 그게 조선의 현실인데 그래서 쉬운 문자의 보급이 우리 민족의 해결책이다. 문맹 퇴치에 관한 얘기지. 자, 그에 합당한 걸 찾아라. 문맹 퇴치운동, 기억, 형평, 니은 분화로도, 디귿 문자보급, 니은 밀립대학, 뭐요? 니은 동아일보의 문맹 퇴치운동, 디귿 조선일보의 문맹 퇴치운동. 그렇지. 니은과 디귿, 니은 동아일보, 디귿 조선일보, 문맹 퇴치. 해당하는 것 3번이지. 다음 50.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틀린 것. 3.1운동 이후에 유입된 이 사상은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파급. 뭐야 이거? 사회주의. 1920년에 책자가 들어와. 그 책을 읽어보고 21년에 박헌영 중심으로 자생적 사회주의 단체가 등장을 해. 누가 와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공부해서 지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해서 나온 게. 그게 뭐라고? 서울청년회라는 조직이야. 21년. 자생조직 한다고. 자, 그 사회계약 관련해서 1. 언론사를 통한 문자 보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건 민족계의 얘기지. 민족계의 조선일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건 어떤 의의가 있냐? 1920년대. 어디? 국내의. 무슨 사상에 입각한? 민족주의 사상에 입각한. 무슨 운동이야? 실력 양성운동이야. 전부 다. 그렇다고 민족주의 계열에 의한 거야. 실력 양성을 내용하는 운동이야. 그중 청년 학생들이 한 운동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조선일보가 참여한 거지. 29년에. 그러니까 경쟁신문인 동아일보가 31년에 참여하고. 그래서 연도는 30년대로 넘어가지만 20년대 운동으로 본다. 이랬어. 자, 틀린 건 1번 문항. 언론사를 통한 이건 민족계예요. 민족계. 2. 지주제 폐지를 내건 혁명적 농민조합 활동으로 사회계. 3. 전국 규모의 청년 조직을 조선청년 총동맹으로 결성했다. 민족계 사회계 연합단체. 1924년 조선청년 총동맹. 그렇지. 4. 카프. 1925년에 프롤레타리아 문학, 사회계 문학. 계급투쟁, 즉 계급의식 고치 문학 작품을 발표했다. 유명한 주요한. 탈출기라는 책자로 유명한. 옛날 국어교과서에 실렸는데 요즘 있나 모르겠네. 최서해라는 사람. 탈출기. 사회적 카프의 대표적인 작가. 사회계. 2번, 3번, 4번은 다 사회계의 활동이야. 1번은 민족계고. 얘기야. 틀린 건 1번. 다음 51. 민족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개된 움직임.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복상. 엎드려서 상복. 이거와 관련된 얘기야. 상을 당해서 엎드려 온다. 얘기야. 뭔 얘기야?
60만 세 운동 이 소리지. 예. 자, 다음 민족운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전개된 얘기요. 1. 만주에서 북루군 정서가 2. 임정이 좌우연합 형태로 3. 의열단을 기본한 조선민족혁명당이 4. 민족주의 운동가와 조선공산당의 연대가 본격화된다. 몇 번? 이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4번.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신간의, 말 바꾸면 신간의. 신간의 탄생 배경 얘기지. 60만 세 운동은 신간의 탄생 배경 얘기야. 52. 가나 시기. 가나 시기. 노동 농민운동에 대해서 틀린 것. 노동쟁이 초닥쟁이 하는 거. 가 원산총파업. 그리고 가 주로 생존권 투쟁. 1920년대 사회운동은 다 뭐라고? 생존권 투쟁이야. 일제히 시각에 보시면 합법. 그렇다고. 그랬다가 29년 이래로 편의상 30년대는 뭐? 무력을 수반하지. 항일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불법이지. 무력 수반. 그 소리야. 나 암태수 수학쟁이가 대표적이다. 암태수 수학쟁이는 몇 년대야? 20년대. 23년. 전라도의 암태도라는 섬에서 친일지주 문제철에 대한 항의.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서석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서석준이가 며느리를 맞이드렸다. 큰 며느리. 그게 누구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머리 땡기 여자 박기옥. 민족 자본가로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 통하는 거야. 예, 전라도 일원이다. 나주의 부잣집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혼인을 시킨 것 같아. 예. 4. 나 비합법적 혁명조합으로 간다. 그렇지. 1920년대는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합법. 1930년대는 무력을 수반하고 항일 활동을 가니까 비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야. 그래서 비합법이란 누구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회계 얘기야. 사회계. 사회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어. 틀린 건 3번 문항. 암태수 수학쟁이는 20년대. 20년대. 합법 시절의 얘기야. 틀렸어. 다음 53. 다 못 가겠구나. 괜히 기 쓰고 왔네. 53. 다음 두 글이 끼친 영향.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춘원 이광수. 이걸 뭐라고 그래? 자치론. 자치론. 자치적으로 한반도를 운영해보자. 일본의 허락하에. 이 소리야. 두 번째. 민족 백년 대결에서 민력, 백성들의 힘을 함양, 키우고 실력을 양성하여 가슴 깊이 민족의식을 간직하고 당국이라는 게 일제야. 정책 시설 결점에 대해서 합법적 수단으로 항쟁함으로써 서서히 정치쟁을 훈련을 쌓아야 된다. 훈련 자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린 동아일보 사장 역시 자치론 얘기야. 자치론에 관한 인물이야. 누구? 이광수, 최린, 김성수 자치론자. 다음 두 글이 끼친 영향 자치론. 자, 기업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한 이건 10년대죠. 자치론은 20년대 얘기고 24년에 나오는 거야. 니은 자치론이 부각되었으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특히 누가 씹었다고? 월남 이상재가. 디귿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 비타협으로 갈린다. 그렇죠? 비타협의 대표적인 인물 이상재. 신간의 창설이 주역이지. 그리고 젊은 30대 누구? 안재홍. 비타협의 대표적인 인물 이상재와 안재홍. 리을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촉발했다. 택도 없는 소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1919년에 나오는 거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에 나오는 거야. 저 자치론의 등장은 24년이고. 슬렁슬렁 갈랬더니 이런다고 했잖아. 편의상 1920년에서 1923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희망을 봤어. 민족 지도자들이. 그래서 경제운동을 해. 그게 뭐라고? 물산장려야. 뭐를 배경으로? 일제히 무관세. 그렇지. 관세장벽 철폐를 배경으로. 그리고 교육면에 있어서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무식하면 안 된다. 얘기지. 그래서 구호를 1천만 원 한 사람 1원씩. 이런 구를 들고 나와. 다음 사회 부분에 있어서
무식함을 해결하자. 3.1운동 실패는 무식해서다. 문맹 퇴치운동. 근데 학생들이 하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기성세대들이 참여한다.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31년 경쟁신문인 동아일보가 참여한다. 인민 속으로 하는 것, 분화로도. 또 농촌 생활 개선이지. 러시아 말인데. 이건 성격적으로 다 뭐라고? 1920년대 국내에서 나온 뭐라고? 실력 양성 운동이지. 힘을 키우자. 사상적으로 몽땅 민족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는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운동들이 별 효과가 없더라.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정치는 접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힘을 주자. 이 소리야. 정치는 일본 못 이긴다는 얘기야. 약간 패배주의식이 깔려있어. 이걸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에 의한 뭐가 깔려있는 거야? 사회 진화론의 배경에 깔려있는 거야. 패배주의야. 예. 무슨 소리냐? 동물계의 원칙, 적자생존.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하면 우리 조선민이 일본한테 침략당한 건 뭐? 우승열패. 우월한 자는 승리할 것이고 열등한 자는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밑에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을. 그러니까 정치는 못 이기니까 접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힘을 키우자. 그러면서 1925년에 일본의 허락하에 한국인이 운영해보면 어떤가. 일본은 뒤에서 간섭만 하고 이러는 거야. 일본이 허락해 주겠냐고. 이게 자치론의 주장이지. 즉 민족적 경륜이란 동아일보의 신문 기구문을 통해서 이 춘원 이광수의 글이요. 동아일보에서 요걸 계기로 저런 죽일 놈 이런다고 그랬잖아. 이 자치론을 계기로 해서 뭐 민족주의계가 두 쪽이 난다. 적당하게 일본 치하에서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런다고 그랬잖아. 이 중요한 건 비타협이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상재. 그리고 30대 젊은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야. 틈만 하면 얘들 쉽지. 기회주의 배경 이러면서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사회주의 계열이 등장한다. 사회주의는 을의 입장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어. 을의 입장에서 대단한 인기를 끈다 이랬어. 그래서 뭐 기성세대에 대한 소년운동, 그리고 청년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심지어 천민, 백정 출신의 형평운동까지. 그렇지.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의 뭐 농민운동, 소장료 추쟁.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게 원산총파업. 그리고 소장료,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게 암태수작쟁이. 이렇다고. 물론 그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이걸 배경으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는데 곧바로 일제가 만든 법령에 적용을 받아. 뭐 치안유지법. 핵심이 사회주의 탄압법인데. 그래서 불법단체가 이러는 과정에 26년 뭐가 일어난다고? 60만 세 운동. 이 60만 세 운동이 사전에 계획되는데 조선물산 장년을 민족주의 계열 애들이 서울 청년에는 사회주의 애들 일부 끌어들여서 만세운동을 계획했어. 사전에 발각은 당했지만 이걸 본 월남 이상재가 사회주의가 나름대로 쓸만하구나. 그래서 뭐 서울 청년의 일부 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 유일당을 만든다. 그게 뭐라고? 조선 민흥회 민족이 흥하는 모임. 최초라고 했지. 1920년 7월에. 그러니까 11월에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배운 애들이, 북성의 애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게 조선 북풍회라는 단체야. 북풍회 애들이 서울신문을 통해서 1920년 서울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해. 그런데 발표의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임시단체를 만들어. 무슨 활동은 없었어. 그게 뭐라고 그래? 조선 정의회, 줄여서 정의회 선언문 이런다고. 정의회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 1926년 11월에.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 너희하고 손잡을게. 단 이놈들하고 손잡으면 안 돼. 이게 조건이지. 그래서 그래 이래갖고 1927년
2월에 신간에 된다고. 이 과정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1927년 2월에 신간회라는 합법단체가 출현해. 그럼 이 민족계는 왜 신간회에 참여했느냐? 합법조직에. 왜 참여했다고? 여기는 주로 지주자본가예요. 지주자본가. 돈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왜 신간회에 들어가? 얘네는 돈은 많아. 그렇지? 근데 뭐가 없어? 인기가 없어. 대중적 지지이 필요해요. 이런다고 그랬잖아. 한편 반대로 사회계는 대중적 지지는 대단해. 근데 뭐가 없어? 어? 돈이 없고 또 뭐 불법이야. 치안질법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합법적 활동 공간이 필요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서로의 뜻이 맞은 거지. 그래서 27년 합법단체인 신간회라는 데가 등장하지. 사회주의 대표적인 벽종명이, 민족주의계의 대표적인 월남이 상제 이러면서 그래서 조선 정부총감을 만나갖고 등록 신청을 한다고. 그럼 일제는 왜 신간회라는 단체를 허용해 주는가? 정치활동하는 게 뻔한데 이게 의도가 뭐라고? 이러지 않으면 지하에서 노는데 어디서 어떤 놈이 뭔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따놓고 보자 이거지. 그래야 통제가 쉬우니까 이걸 독립운동을 뭐 표면에 노출시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그랬다가 일단저시 잡아들여버리면 되니까. 된다고. 이게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탄생한 게 신간회야. 5월 달에 여성단체인 무궁화 근자를 쓰는 근의회. 신간회는 1년에 하나씩이라고 했지. 이건 1927년 조직. 28년, 중요한 게 28년이라고 했잖아. 뭐? 사회주의 계급투쟁으로 돌아가라. 적색 노조활동. 그러니까 계급투쟁. 이게 강조야. 예? 기회를 봐서 탈퇴해갖고 계급투쟁으로 돌아가라. 이게 28년에 소련 공산당의 비밀명령이야. 코민테른이라고 그러죠. 근데 1929년에 기회가 왔어. 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문에. 그렇지?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여는데 일제가 불법이라면서 간부 30명을 잡아들여. 그러니까 2기 지도부를 결성을 하는데 2기 지도부가 신지도부. 약간 변질이 되지. 개량화. 왜? 저 최린이라는 놈이 들어와.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예? 부회장으로. 그러니까 이걸 핑계를 대고 갈라쓰자 한다고. 29년 12월부터 편의상 30년. 갈라쓰지 말자가 나오지. 중요한 건 뭐라고? 갈라쓰지 말자야. 그렇지? 이걸 해소, 반대로. 누구라고? 안재호. 결국 31년 해체. 한다고. 이 신간에 시험 내면 두 개예요. 28년 적색노조. 아니면 해소 반대로. 어차피 내봐야 이거예요. 자, 이게 20년대의 상황이야. 여기 게 얘기 배경이다 하는 얘기야. 자, 그 자치론 하는 얘기야. 니은 자치론이 부각되자 비판을 받았다. 디귿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 비타협으로 분화된다. 그렇고 맞는 건 니은 디귿이지. 54. 가, 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가, 자치운동은 민족적 기백을 마치긴 동시에 계급 통일 의식을 교란하고 종북에 가서는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 현실 범위 내에 제한된 정치를 요구하는 것보다 내일을 동경, 희망을 하는 충직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거지. 자치운동 비난하면서. 나,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 부르주아, 가진 자, 민주주의적 성질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동시에 그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적극적 제어하겠다. 무슨 소리냐? 너희 민족자들하고 동맹자의 관계를 갖다. 단 타락, 변절만 말아라. 이 소리야. 그 얘기야. 말이 어려워서, 한자 용어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누가 하는 주장이야? 사회계가. 어디? 정의의 전원문. 정의의 전원문. 내가 너희하고 손잡아줄게. 그 대신 타협적 민주주의하고 손잡지 마. 이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말로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가나 자료에 대한 분석. 이렇게 됐어. 맞는 거. 자. 기억, 가,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다. 되는가? 가가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충직한 노동운동 하자는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이다.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실력 양성은 뭐라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대치운동 이거야. 노동운동이 아니고. 니은 가 일제와 타협을 모색하려는 자치론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다. 되는가? 되지? 디귿 나 신간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신간회가 뭐? 창립되는 배경이죠.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리을 나 비타협적 민주주의 협동을 주장한다. 맞고. 니은 리을 이러네. 다음 55. 결국 20문제네. 결국 20문제 남는구만. 57번까지 할게. 그 뒷얘기는 다른 얘기. 55. 다음은 1920년대 독립운동 과정이다. 틀린 거. 상해 임정은 개조파, 창조파의 노선 갈등을 겪었으나 국민 대표에서 해소된다. 맞아요? 틀렸지? 더 분열돼. 50여 명이 탈퇴하는 바람에 사회계들이 신채호, 허헌 이런 사람들이 탈퇴를 틀렸네. 그럼 나머지가 다 맞아야 돼. 만주의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조직되었다가 국민부로 통합된 쪽으로 간다. 그렇지? 국민부로 다 하나가 통합된 건 사실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왜? 참의부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신민부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그렇다고 정의부 안에도 3개 갈래가 있어. 그중에 일부들이 들어왔어. 여하튼 통합의 형태를 띄었어. 여하튼 그 소리야 이게. 3. 국내 실력 양성론자들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한다. 그렇고 4. 신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협동 전선운동을 폈다. 그렇지. 그래서 민족주의계는 중앙 간부들을 두루 맡았고 사회계는 지방 지회를 맡았고 했다고.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합쳤지만 내부적으로는 물과 기름이야. 각자 따로 놀아. 여하튼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56. 다음과 관련이 있는 일본의 조선 민족 탄압의 근거가 된 법. 자, 일본의 국가 정치 체제 및 이 정치단체의 변혁과 사회재산을 부인하는 자는 뭐야? 사회주의자 얘기지. 처벌법,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탄압법. 조선어학회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지. 치안유지법에.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57. 1920년대에 결정된 민족운동단체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해서 기회주의 배격. 아주 유명한 거지. 뭐요? 신간의 행동강령. 신간의 행동강령이라는 거. 1. 합법적 독립운동 방법을 추구했다. 2. 실력 양성을 통한 민족 독립운동을 꿈꿨, 즉 지향했다. 3. 일제히 민족 말살 통치에 대응했다. 4.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노력했다. 가장 옳은 이렇게 돼 있어. 비슷하게 옳은 게 옛내비지. 전혀 관계없는 거 있지. 4번은 전혀 관계없잖아. 3번은 관계없지. 민족말살 통치기는 3, 40년대 아니야? 여기는 20년대 상황이고 우리가 3, 4는 틀렸네.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뭐야? 1번이야? 합법적 독립운동 방법을 추구했어? 실력 양성을 통한 민족 독립운동을 지향했다. 이거는 저 단체가 어디라고? 신간에. 그렇지? 그럼 합법적 독립운동 방법을 추구했다.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향했다. 뭐겠어? 아니, 뭐겠어? 저 단체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야. 기회주의 배격.
적당하게 일본 눈치 보는 놈 배경 얘기지. 풀어 설명하면. 그리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라. 그리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라.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래.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 실력 양성하라는 얘기지. 일제를 멀리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 그런 다음 정치적으로 각성을 해서 하루아침에 일본은 못 물리쳐. 왜?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서서히는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치운동을 중단하자고 했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직.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안 하겠다면 죽일 놈이 이러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서 독립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때가. 그래서 적당하게 눈치 보고 움직이는 놈들, 기회주의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적대, 적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또 그 배경이 정치, 경제적 각성 그거야. 실력 양성을 통하냐. 예?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해당하는 것 2번이다. 가장 적절한 독립운동. 그게 행동강령의 원칙이야. 여기까지. 요 밑에는 다른 시각의 얘기야. 무장투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58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에. 해방 이후사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